이 주식이란 거를 잘 알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들 생각을 하시죠. 예를 들면은 재무제표를 잘 분석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뭐 그런 캔들이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지, 거래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호가창에서 그런 수급 매수 매도는 어떤 식으로 되고 체결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리딩감 있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정답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그럼 100% 맞출 수 없으니까 내가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손절을 해서 손실을 다소 보더라도 빠르게 로스컷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정말 너무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이 우리 시장에서 한번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이 엄청나게 거세죠. 저는 요즘에 이 유튜브 영상을 찍기도 좀 약간 눈치 보여서 못 찍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막 화가 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매매 기법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찍어보서 올리려고 해도 그걸 적용시킬 수가 없는 장이라는 거를 다 동의하시지 않나요? 뭐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조금 반등하는 거 같더니 오후에 딱 그 장 끝나고 보면은 마이너스 6%가 있고 마이너스 7, 8%. 그러니까 이때 6%라는 거는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가 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막 미국 장까지도 막 10몇 프로 하락을 하고, 이거 완전 널뛰기 장세에서 내가 이거를 물론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되게 긍정적이지만,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은 이 심한 변동성에서 내가 포지션 잘못하면은 완전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는 와중에 손절을 잘해야지 라는 관점으로 그냥 매매를 한다? 이 관점을 접목시켜서 잘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 나와서 제 댓글창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도 이제 그분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손절을 해야지, 잘해야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손절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손절이란 관점을 우리가 이제 되게 좋은 나의 수싸움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손절을 해야 손절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수다,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수다, 묘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손절은 묘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손절이란 거는 묘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이제 뭔가 뾰족한 수를 찾았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손절을 잘해서 묘수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식을 하신 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좀 하셨던 분들은 지금 장에서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보는 분들 중에서 나 지금 주식으로 막 돈 벌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별로 없을 거예요. 보유 종목들은 막 마이너스 20, 30%는 기본이고 마이너스 50%, 60%가 있는 것까지도 막 많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손절을 했었어야지 라고 말을 하면은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10%일 때 손절했었어야지, 지금 마이너스 20, 30% 되기 전에.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거슬러 돌아가면 마이너스 10%일 때 그거를 잘라내고서 그 마이너스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묘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수가 없기 때문에 들고 있었거나 물타기를 했거나 존버해서 본전가 가져가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너가 손절만 잘하면 주식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말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는 먼저인 게 찾기가 어렵지만, 이거는 분명히 먼저인 게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식으로 제대로 할 수 있고 수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뭔가를 공략을 하다가 공격을 하다가 뭔가 안 풀릴 때 작정상 후퇴 개념으로 손절을 하고 다시 재공략을 하는 것이지, 뭐 들어가면은 이게 벌릴지 안 벌릴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결과도 만들어낼 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뭐가 수가 틀리니까 손절하고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손절이라는 거는요,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될 하나의 그냥 단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에 이제 핫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사봤다고 쳐볼게요. 삼성전자를 샀을 때 그 삼성전자를 사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기다 한 번에 몰빵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분할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특정 좋은 가격을 줬을 때 그럴 때 분할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계속 공격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방전이 벌어지죠. 내가 잠깐 이렇게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잠깐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나는 계속 매수를 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전장이 불리해질 때 어떡하냐. 야, 안 되겠다. 전군 철수해라. 그렇게 해서 다 전군 철수해버리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전투를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야, 진짜 일부 물량 좀 빼자. 야, 우리 일부 병력을 빼서 좀 뒷일을 도모하자. 너네는 앞에서 조금 약간 방어를 하고 있어라.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 밀려. 그럼 좀 더 빼라. 좀 더 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퇴각을 한다던가, 우리가 언제까지 밀린다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주식은 이렇게 밀리다 보면 다시 우리가 좀 기세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럼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는 시점에 되게 소극적으로 공격을 하기보다 그동안에 부분 손절을 해서 일부 병력을 빼놨던 애들을, 야, 지금이 공격 기회야, 좀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좀 좋은 포인트를 쌓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과정에서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일부 물량을 덜어내고 이런 것들은요, 손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이거는 더 가까운 얘기로 말을 하면은, 제가 이제 자주 말하고 뭐 저희 다른 채널에서도 항상 말을 하는 관리라는 거랑도 되게 맞닿아 있고요. 대응이라는 것과도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은요, 내가 관리를 하고 이 주식을 대응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매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좀 매도의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 뿐이지,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빨리 다 쳐내고 도망갔다가 좋은 상황에서 다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매수와 매도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라는 개념으로 주식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저는 이 매수랑 매도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매수해서 뭐 시간이 지나거나 뭐 이렇게 상황이 변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 아니면은 불리할 때 손절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킨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내가 처음 매수를 하는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완전히 다 매도를 해서 딱 빠져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냥 매 순간이 대응인 거예요. 대응. 지금 이 시점에 주식이 싸 보여. 그래서 몰빵해서 다 들어가면 내 대응은 완전 총공격으로 여기서 하게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으니까는 계속 싸우다가 이기냐 지냐, 이기면은 돈 벌고 나오는 거고, 지면은 깨지고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 대응이란 관점을 너무 이 양극단으로만 몰아넣은 것이고, 또 반대로 이 대응을 쫙 흩뿌려뜨려서 이 투자하는 기간 내내 대응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완전 자잘하게 쪼개서 여기에서 이제 유리한 시점에서 일부를 들어가고, 또 유리한 시점에서 일부를 들어가고, 유리한 시점에서 일부를 들어가고, 유리한 시점에서 일부를 들어가고, 매 순간순간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시점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원하는 만큼을 집어넣고. 근데 뭐 계속 넣기만 하는 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매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금 약간 불리해지는 것 같은데, 왠지 가지고 있으면은 좀 뭔가 좀 리스크가 커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 종목을 포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조금 좀 덜어내서 밸런스를 맞춰보자, 그래서 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 매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대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야,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 하는 행동 자체가 리스크가 크다, 그냥 지금은 좀 일단 관망하자라는 자세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이게 우리 주식 문화에서 되게 안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존버라는 말이 있잖아요. 존버하면은 진짜 생초차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진짜 고수들도 존버해야 될 땐 존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지가 항상 매수냐 매도냐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존버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버라는 게 너무 부정적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데, 기다림이죠. 기다림의 관점으로 이 주식을 대응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들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을 좀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솔직히 자고 일어나면은 막 전체 시장 지수가 막 마이너스 5, 6%, 7, 8% 막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는 게 일도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리고 되게 하방으로 향하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변동성은 굉장히 해피하지만,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돈을 벌 가능성이 크지만, 하방하는 그런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큰 변동성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관점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아침에 장이 시작하고 장을 지켜봤는데 완전 아래로 내려 꽂았어요.
야, 그러면은 지금 막 종목들 막 마이너스 15%가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야, 지금이 그러면 살 기회다. 오늘 이게 다시 조금 반등하면은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공격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저가 매수, 저점 매수. 이런 얘기는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도 그 주식 비드업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 영상을 여기 위에다가 링크도 해놓을게요. 그런 식으로 단기 투자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의 대응은 어느 정도 공격을 할 수 있는 판단이 들어가지만 이게 잘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잘 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요만큼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계속 탄력받아서 회복하고 플러스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경우에 대한 그 수를 좀 열어두고서 그 상황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나에게 여분을 남겨두고 여기에 공격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뭔가 잘못 보여가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뭐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내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돌아가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 가서, 야, 지금 우리 거의 전쟁에 지게 생겼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뭔가 좀 액션을 취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안에서 다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 손절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손절은 내가 뭐 100만 원을 샀으면 안 될 때 100만 원 손절, 통손절, 머릿속에 요것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손절이라는 걸 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울 뿐더러 하면 손해만 쌓이는 거예요. 실제로 안 해도 손해, 하면 손해. 그거 계속 손절하는 사람은 제 유튜브 댓글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손절하고 하고 단타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2개월 만에 깡통 찼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다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계좌 관리라는 개념으로, 대응의 개념으로 주식을 하지 않고 단지 매수와 매도, 수익과 손실, 이렇게 되게 양극단화된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게, 장기 투자를 하면요, 내가 사놓고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하는 친구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야, 그냥 없는 돈 셈치고 한 100만 원 정도만 어디다가 묻어놔봐, 비트코인에. 그리고서 그냥 그거 계좌 지워. 그럼 10년 지나면은 그거 10배 돼 있고 100배 돼 있을지 어떻게 하냐.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개인 투자자들의 되게 집약적인 사고 같아요. 그냥 한번 뭔가를 도전해서 트라이를 해서 되면은 왕창, 아니면은 그냥 없는 돈셈. 이렇게 되는데 거의 한 99.9%는 그냥 없는 돈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그냥 겨우 본전 잡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손실 보거나, 거기서 진짜 극소수만 운이 좋게 돈을 벌고 나오는 경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진짜 극소수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없어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관점으로 몇 년째 주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식을 해서 큰 돈 못 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는 그 어떤 사업보다 돈이 돼요, 이게. 그래서 자신있게 여기 나와서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영상, 과거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 다른 사업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그 얘기는 그냥 제가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정도로 하는 거고,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 면에서나 현실적인 면에서나 충분히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근간에는 그 도박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이렇게 관리와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들어오고, 단지 1차적인 매수, 1차적인 매도, 여기에서 끝나는 그 주식을 벗어나서 가능해졌다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꼭 공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일종의 잔소리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알고 보니까 유튜브도 몇 년을 했더라고요, 벌써. 근데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나눈다는 생각으로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이라는 그런 별도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제 스승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니스트님하고 같이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또 아시겠지만은 투자클럽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서, 단순히 뭐 리딩하고 뭐 수익 내게 해줍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건전하게 건강하게 주식 투자자가 되고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 관점으로 함께 투자를 하면서 교육을 해드리고 일종의 멘토가 돼드린다는 관점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이제 장이 어려우시니까 많이 좀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기에 되게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가 막 시장이 한창 좋을 때는요,
배우려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면 돈 버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분들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주식하셨던 분들 지금 다 깨지고 그 이상 깨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더 좌절적인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회생을 해야 되는지 정말 감도 못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방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란 거를 너무 쉽게 받고 프로들의 세계에서 아마추어적 관점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뭐 더 떨어질지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언제 반등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라도 잘 대비를 해서 배운다는 관점으로 가면은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이 주식이 일종의 ATM 기기처럼 나의 평생 연금처럼 그렇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그 투자 클럽이나 그리고 어니스타 주식 빌더 거기 유튜브 오셔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참여하시면서 실력 쌓아갔으면 좋겠고요. 뭐 아니다 나는 너랑 싫다 그러면은 굳이 여기 밑에다 댓글에다가 막 그런 안 좋은 얘기 하실 게 아니라 혼자 열심히 하시면 돼요. 혼자 열심히 하는데 방향성은 분명히 되는 방향으로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도박하듯이 내가 하고 있구나. 매수와 매도의 관점으로만 하고 있었구나. 뭐 그렇게 판단이 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하나씩 교정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